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 속에 오늘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도 눈에 띕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가 몇몇 종목으로 인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상승하는 종목 개수가 1000여 개가 넘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500여 개에 가까운 종목이 올라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 온기가 불어진 양시장,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영인 대표, 손여루 팀장과 함께 해볼 텐데요. 세 가지 특징주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국내 반도체주, 그로 인해 덕을 볼 수 있게 됐는데 사실 그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예상치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예상치 역시도 너무 높다. 이거 실현 가능한 일이냐? 뭐 혹여 어떤 곳에서는 엔비디아가 거품이다, 버블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의 의구심을 다 종식시키는, 말식시키는 오늘 급등하는 실적이 나왔다는 말이죠. 얼마나 잘 나온 건가요? 네, 일단 뭐 2분기 깜짝 실적이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일단 뭐 시장의 예상치보다 크게 좀 상회했다. 지금 매출액의 경우에는 월가의 전망치보다 한 20%가 좀 상회했고요. 순이익이 30% 정도 상회하면서 일단 뭐 기대감은 2분기까지는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 그런데 왜 또 상승했느냐? 이 3분기 가이던스가 회사 측이 제시한 이 잠정 실적이 무려 지금 이 시장의 월가 예측치보다 무려 이 엔비디아 측에서는 160억 달러를 좀 예측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돈은 한 21조 3,600억인데 월가 예측인 126억 달러보다 무려 상회하는 수준의 3분기 실적을 할 수도 있다라는 회사 측의 전망들, 이런 부분들이 시간의 급등의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일단 뭐 하반기 이 고사양 이 반도체 칩에 대한 어떤 수요 기대감들 좀 지속해서 좀 커지고 있고, 지금 중국의 첨단 반도체에 대한 어떤 투자가 미국에서 뭐 금지가 되면서 단기적인 어떤 수요가 좀 증가되는 흐름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도 최근에 뭐 H100에 관련된 이 반도체 칩을 사모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지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거 있는 상승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네, 근거 있는 상승이다라고 했는데 뭐 오늘 뭐 반도체 이야기, 엔비디아 이야기는 어느 곳에서도 다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두 분만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손여루 팀장은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특히 또 향후에 대한 전망을 보면서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꼭 눈여겨봐야 됐던 뉴스 뭐가 있었을까요? 근데 우선은 이제 어떤 AI 필요한 칩이 잘 팔리는 건 알겠는데 어떤 좀 엔비디아의 자신감을 좀 보면서 예전에 좀 2차 전지, 이제 국내 2차 전지의 모습이 이제 엔비디아에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가장 놀랐던 거는 H100을 이제 올해는 50만 대 생산을 하고 내년에는 150에서 200만 대 생산을 하겠다면서 네. 이제 생산량을 4배를 증가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제 구매처가 굉장히 이제 나라 개념으로 이제 뉴스를 보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가 수천 개 이상을 구매하면서 오일머니가 가세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일단 엔비디아가 현재 퍼가 240이라서 어떤 좀 밸류에이션적으로 가치 투자하신 분들께는 조금 부담스러워 보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가 말하고 있는 4배 증설이랑 그다음에 뭐 국가 차원을 넘어서 이제 국가가 이제 구매를 한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이런 빅테크들이 구매할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증설하는 4배 캐파를 모두 다 소화할 경우에는 이제 퍼가 240에서 거의 40에서 45 정도까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뭐 퍼가 40에서 45도 저평가가 아니다라고 보신 분들은 좀 아쉽지만 성장주에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좀 저평가 영역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어서 엔비디아의 우상 기조를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영인 대표님은 어떤 걸 보고선 눈이 확 트이셨나요? 저는 지금 3분기입니다. 지금 뭐 2024년도 차세대 뭐 AI 칩이다라고 좀 불리는 그레이스 호퍼가 내년 이제 상반기, 올해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이다. 이런 것은 지금 사실 시장의 실적 전망치와는 좀 별개로 지금 상용화 기대감은 좀 부각되고 있는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상반기 출시될 수 있는 그레이스 호퍼의 추가적인 어떤 매출 공급원, 2024년도까지 약 200만 대 목표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6조 원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 대비해서
죄송합니다.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의 실적 성장치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 것이다. 최근에 뭐 목표 주가를 좀 지속해서 상향하고 있고 관련해서 업황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을 수반한다는 관점에서, 즉 상용화 관점에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지는 포인트, 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한 게 그거예요. 엔비디아 이번에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이렇게 뛰어나게 나온다면은 국내에 있는 반도체주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도 더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일단 저는 3분기 지금 뭐 최근에 뭐 이벤트를 앞뒀다, 23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뭐 한미반도체도 좀 급등을 좀 했었고요. 네. 오늘 뭐 ISC 신고가까지 좀 나왔었고 이오테크닉스 최근에 흐름들 좀 다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반도체 소부장주의 어떤 상승 탄력은 굉장히 좀 큰 폭은 아니었다. 그렇다면은 제가 지난주 특징주 시간에서도 한번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방향성이 좀 정해질 것이다. 반도체 섹터에 관련된 어떤 방향성은 정해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대감이 잘 왔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HBM 수혜주, 즉 수요가 이제 실적으로 좀 이어지는 흐름 하에서 먼저는 장비주가 좀 움직여질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본격적인 4분기 양산부터는 소재주로서 우리가 이목을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저는 최근에 뭐 이슈가 됐던 종목들 중에서 HBM 수혜주 중에 특히 저는 뭐 소재주 정도 하나 골라봤는데요. 덕산 하이메탈을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반도체 패키징 공정의 접합 소재에 들어가는 이 솔더블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엔비디아의 이 초미세 마이크로 솔더블의 어떤 공급 이력이 있는데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급이 가시화가 된다면 저는 4분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실적이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하반기 HBM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향 모두 다 공급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의 HBM3의 이 양산 승인이 3분기 안에 떨어졌기 때문에 4분기에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된다. 이 수혜 관점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매수가 7,400원에서 7,7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1,000원. 이탈가 6,3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덕산하이메탈을 후속주로 갖고 오셨고요.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가는 6,30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손유로 팀장님은 어느 쪽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뭐 뭐니 해도 좀 안전하게 좀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후공정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관련주 너무 많습니다. 뭐 한미반도체, 뭐 SFA 반도체, 뭐 ISC, 뭐 이오테크닉스 시청자분들 정말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은 조금 변동성보다 실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할게요. 일단은 만약에 HBM 관련해서 모멘텀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뭐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부터 HBM 뭐 3E를 이제 인정을 받고 HBM3 뭐 수주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 하나 마이크론이 강한 수혜를 좀 입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제품 패키징 및 식감 공정용 소재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발 매출이 지금은 한 10에서 20% 정도 되고 있는데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베트남에 있는 이제 하나 마이크론 공장이 증설이 완료가 되면은 SK 하이닉스발 물량이 50에서 60%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뷰가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내가 HBM3로 그 HBM3 뉴스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가고자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뭐 한미 반도체 이스페타시스를 보겠지만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찐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이 아닐까 그 좀 소개를 드리고요. 수급 동향 이제 일봉 차트 수급 동향을 보면은 8월 18일에 맥점을 다진 다음에 21선 올 돌파 과정에 거치고 있는데 현재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21선을 돌파한 이후에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손절가는 18,000원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23,0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마이크론 이야기해 주시면서 목표 주가 23,000원, 손절가 18,000원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스럽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게 저희 시청자분 중에 대다수가 오늘 이 반도체주들이 전강 후약장을 보이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세요. 네. 한 분은 엔비디아가 오늘 혹시 시간에선 급등했지만 본장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국내 소부장주들이 먼저 하락 전환하는 걸까요?
내일 만약에 엔비디아가 하락하게 된다면 여기서 음봉전환한 한미반도체라든가 이수페타시스 더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오늘 이들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ISC도 장중에 20% 넘게 급등했는데 현재는 5%밖에 오르고 있지 않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섹터 방향성 좀 정해질 것이다. 저는 이제부터는 기대감 때문에 2분기 실적 기대감들 우리가 좀 다 예상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나올 것이다. 워낙 좀 좋은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갔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관점에서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좀 판단해 보는데 합의반도체 지난주 특징주 시간에 48,000원대 저희가 추천을 좀 했었고 네. 8월 20일 63,300원 신고가 좀 갱신을 좀 해야 한 이후에 오늘 좀 조정 좀 받고 있는데 단기에 어떤 조정 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부터는 좀 실적적인 측면 관점에서 TC본더 장비는 사실 HBM 반도체 증착 장비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앞으로 이 수요 기대감이 올해 연말까지 가져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2024년도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좀 기조 유지될 것이다. 이 관점을 좀 잘 주시하시면서 이제부터 실적 부각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 이 부분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상승 이후의 하락 반전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네. 그래서 빠지는 건데 앞으로 실적을 보고 움직인다면 이들은 다시 갈 테니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말자. 예, 저는 조정시 매수 관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추세선 하에서도 지금 53,000원 만약에 이탈해 준다면 네. 47,000원 이상에서는 좀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 일단 3분기 실적에서는 바로 실적 산입은 좀 더딜 수 있다. 그렇지만 4분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가 좀 더 기대되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으로 보답하지 않을까 전망해 봤습니다. 그럼 손윤호 팀장님, 오늘 급등이 가장 컸던 게 대표적으로 ISC랑 이오테크닉스였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도 지금 밑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현 구간에 나 오늘 오전장에 못 팔았는데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될까?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면은 지금이라도 나도 팔아야 되는 걸까? 고민하신 분들 어떤 오후장 전략이 좋을까요? 네, 확실하게 팔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제껴두더라도 갭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갭은 메꾸고 가는 게 정설로 이제 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급 도양도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는 나오고 있지만 기관의 순매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어떤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를 예상하고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확실하게 전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근데 어떤 반도체 섹터가 어떤 실적이 피크를 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추가적 실적이 향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오늘 외인과 기관이 반도체를 냉철하게 버린다 그러면 제가 좀 후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갭상승한 부분 그다음에 수급병이 나쁘지 않으니까 엔비디아가 오늘 본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의 선택을 받은 반도체주인데 오후장의 분위기가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두 분이라면은 계속 홀딩하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가 공개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먹을 게 많을지 4시에 공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뉴스는 쏟아지고 있어요. 이 하이퍼클로버 X가 뭔가 국내에서의 AI 선도주자를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확실하게 앞방송에 보시면 이제 컨퍼런스 다녀오신 분이 오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4시에 공개가 되는데 이제 어떤 AI 서비스를 위한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챗 GPT 같은 게 아니고 챗 GPT를 구현하기 위한 언어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고 일단은 저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가 오늘 처음 부각된 게 아니고 2주 전에도 나왔었고 한두 달 전에도 나왔었는데 그때는 사실 네이버의 이 하이퍼클로버 X가 과연 구글의 챗 GPT를 이길 수 있을까? 사실 이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확실하게 빅테크 기업들은 기술력도 있고 자본력도 있고 오늘 이제 4시에 공개가 되는데 확실하게 네이버는 자신들만의 전략을 좀 잘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영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게 아니고 네이버가 자체 갖고 있는 검색 엔진의 빅데이터로 한국어를 주축으로 좀 한다고 했고 아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늘 하이퍼클로버 X를 공개하고 이 하이퍼클로버 X를 통해서 쇼핑이랑 광고, 금융, 창작 등 다양한 모멘텀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네이버가 챗 GPT를 이길까 말까 베팅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시작점을 잡았으니까 그들을
얼마나 빨리 쫓아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체크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퍼클로버 X가 잠시 후에 공개가 되고요. 그 전에 일단 관련주들은 오늘장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도 장중에 뭐 9%까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기대감 속에 오른 이 종목들 내일 짠 하고 장이 열렸을 때 오늘의 반도체처럼 전강 후약이 나오게 되면 어떡할까?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거리 많을 것으로 보세요? 우선 저는 조금 다소 예상보다 좀 주가의 상승 탄력은 좀 떨어졌었다. 8월 초에 사실 뭐 네이버의 어떤 24일 공개 일정이 좀 다가오면서 오히려 이 네이버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대로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도 그렇게 좀 좋은 편은 좀 아니었고 이번 주에도 흐름이 예상했던 저희 뭐 흐름보다는 좀 다소 탄력은 좀 떨어졌는데 막상 당일 공개 일정에서는 뭐 제로 소멸 관점으로 주가가 좀 더 빠질 줄 알았으나 오히려 저는 좀 더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근데 좀 뭐 한 가지 뭐 차이점에 대해서는 수급이 지금 오늘도 사실 양자 컴퓨터 테마, 소자 관련 테마주로서도 오늘 시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수급의 어떤 분산 어떤 이력이 사실 AI주의 어떤 수급에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관건은 일단 오늘 뭐 일회성에서는 AI 관련주가 뭐 시세를 좀 다 했다라는 어떤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삼성의 뭐 삼성 상생형 AI 뭐 출시가 뭐 다음 달에 좀 공개 예정이 있고 관련해서 뭐 이벤트는 좀 더 지속될 것이다. 한 가지 뭐 체크 포인트라면 네이버가 출시 이후에 이 부분을 사업화됐을 때 B2B 계열의 어떤 사업 수혜 관점에서 옥석 가리기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오늘 네이버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네. 이전 처음에 그 8월 초만큼의 상승이 안 나타난 현재 매도를 하거나 혹은 이 이슈를 이용해서 일단 단기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인 건가요? 저는 전체 차익 실현보다는 보유 지분을 일정 부분만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이벤트는 좀 순환될 수 있다. 즉 AI 테마는 단순해서 일회성으로 반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사업으로 좀 이어지는 사업적인 수혜 관점에서의 어떤 개별 종목의 이 장세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이 하이퍼클로버 X의 가장 이 특장점은 B2B와의 어떤 연계 서비스 사업 부분인데 광고 그리고 이에 따른 AI 접목된 쇼핑 이에 기반된 뭐 커머스 사업까지 관련한 어떤 사업 부분 하에서 개별 종목으로 좀 수혜, 즉 실적으로 좀 이어지는 그림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의 경우에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이버는 좀 홀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AI 관련주는 조금 비중을 일부만 좀 덜어내고 그리고 조정 올 때 다시금 모아가자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네이버의 내일장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AI주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손현우 팀장님 오늘장 마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갖고 있는 AI 관련주 네이버 어떻게 하실 건지 혹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좀 미리 담아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 좀 솔직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항상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는 홀딩 의견을 드리고 AI 관련 종목들은 사실 원래는 네이버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AI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최근 한 2개월 정도 강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뭐 이제 시청자분들 아시다시피 뭐 셀바스 AI나 뭐 폴라리스 오피스나 뭐 솔트록스 이런 종목들이 사실 이틀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변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요. 일단 수급 동향이 외인 투자가든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은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는 쌍끌이 순매수고요. 네이버는 쌍끌이 순매수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매수를 하고 AI 관련 종목들은 전량 매도보다는 조금씩 줄이면서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을 사고 싶은데 내가 아직 못 샀다고 하면은 한글과 컴퓨터를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글과 컴퓨터 하면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거고 컴퓨터 하다 보면은 이제 한컴 오피스 다 사용을 하셨을 테니까. 근데 이 한글과 컴퓨터가 AI 서비스를 신사업으로 영위를 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뉴스를 살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맞춤 문서라는 플랫폼을 공개한 이력이 있고 이스트 시큐리티와 AI 웹 에디터 사업을 협력을 하면서 AI
AI 관련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MS가 유명했던 게 이제 AI를 구독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그를 바탕으로 실적이 강하게 개선될 것이다 이런 뷰가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도 이제 한컴 AI를 9월달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해서 아직 뭐 그런 구독 서비스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 것이다 이런 규모들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MS도 MS AI를 발표했을 때 상당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도 좀 한글과 컴퓨터가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는 지금 꾸준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의 꾸준한 순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업종 퍼가 550인데 AI 소프트웨어 이제 성장주다 보니까 퍼가 굉장히 높은데 현재 퍼가 7.60, 12개월 선회 퍼가 7.47이기 때문에 상당한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13,500원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16,000원에서 18,000원으로 다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8,000원으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오늘 또 주가가 반응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더 상향 조정해 보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실시간 특징 좀 빠르게 좀 만나보겠습니다. 모처럼의 공급 계약 소식에 삼천당 제약이 상한가에 갔습니다. 캐나다 제약사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계약 소식이 나왔는데 삼천당 제약의 상한가를 간 걸 보고 전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나온 그 공급 계약 소식이 그렇게 대박 사건이야? 네. 혹은 아니면 그동안 뭔가 좀 삼천당 제약을 둘러싼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 이제 실체가 드러나서 안도하고 우르르 사는 걸까? 어느 쪽이 맞는 걸까? 오늘의 상한가 배경은? 단기 뭐 조정에 따른 어떤 수급에 따른 상승인데 저는 사실 회사 측의 어떤 사업을 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이 회사의 어떤 사업에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안과용 점안제 시장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사입니다. 안과용 점안제라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안약이에요. 안약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전체 매출 포지션의 57%를 좀 기록하는 이 회사가 사실 이 아일리아라는 이 특허 보호 조치가 만료돼서 즉 복제가 가능한 복제를 해서 다시금 시판할 수 있는 카피약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는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의 이 제네릭 제약사 이 1위사인데 이 회사와 협력 관계를 통해서 아일리아 이 점안 황반 변성 치료제를 캐나다에 독점 공급하겠다는 계약입니다. 전체 이 계약 금액이 200억인데 1차 40억은 선급으로 좀 받는 구조다라고 좀 공시가 좀 되어 있고요. 이게 200억을 초도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어떤 이 성과에 따라서 마일스톤, 즉 성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게 전체적인 어떤 매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시판 허가에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이 마일스톤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 마일스톤 이 계약 자체가 이 굉장히 좀 호재라 좀 볼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이 사업 성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이 글로벌 제약사의 어떤 흐름들을 좀 봤을 때 일단 후발주자다. 지금 화이자의 어떤 이 분사에서 만든 이 회사가 지금 이 아일리아 시밀러에서는 가장 빠르게 좀 진화되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지금 현재 임상 3상을 좀 결과를 공개하면서 앞으로 공격적인 흐름들 이어갈 수 있다. 이 점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약간 이번 계약에 있어서 체크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무작정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견제하자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그렇죠. 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이게 독점적인 어떤 지위라고 한다면 네. 이 기술력이 좀 더 독보적이거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뭐 막연한 어떤 막대한 파이프라인이냐 이 여부인데 사실 복제약이에요. 복제약에 대한 어떤 효능을 좀 입증해서 임상 단계 이후에 바로 시판 허가를 가느냐, 약이 판매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어떤 효능이 좀 더 좋다. 지금 화이자의 어떤 이 자회사가 네. 지금은 시장을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어떤 그림하에서는 시장성을 좀 감안했을 때 이게 굉장히 좀 큰 계약이라 뭐 볼 수 있는가? 이 점이 좀 약간은 의문스럽습니다. 손열호 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우선 뭐 제약바이오가 이제 공급 계약을 맺은 것조차도 굉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전 조선이랑 제약바이오를 조금 비슷하게 봅니다.
계약을 했고 계약 금액까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돈이 약속대로 들어올 가능성이 변동성이 있는 게 조선이랑 제약바이오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오늘 상한가를 만든 매수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일간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호재가 나왔고 매수 잔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겠지만 매매 어떤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내일장 갭 상승을 한다거나 혹은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물량을 덜어내는 게 손여래 팀장님에게는 옳은 전략이라는 말이신 거죠? 네, 확실하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물량을 한 50%는 줄여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매수 잔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50%보다는 한 25%에서 30%만 줄여본 다음에 내일 개장 다시 열렸을 때 추이를 보고 결정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두 분 모두 다 이번 상한가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무작정 환호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그래도 상한가 잔고는 좀 매수 잔고 많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일부만 한 20% 정도만 차익 실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세 가지 특징 좀 알아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